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은파생꾼입니다. 주말 왔네, 그죠? 주말이 왔고, 이제 8월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8월달 장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전날 야간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 선물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볼까 싶습니다. 아침에 글을 올려드렸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다, 그죠? 예. 제가 미국 선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미국 선물 이야기. 저도 이거 미국 선물은 한 2010년도 경에 한번 잠깐 해보고요. 그때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고, 너무 위험해서 안 하고 있는 매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제가, 키움증권 이벤트 때문이었죠. 사실은, 그죠? 예, 뭐,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고 하면 키움증권 이벤트 때문이었습니다. 이벤트, 상품권 5만원 준다고 하길래 계좌 개설을 하려고 미국장을 딱 지켜보니까 이날 8월 1일이었습니다. 8월 1일날 8월 1일 처음으로 급락이 나온 다음날이다, 그죠? 8월 1일이 요날이거든요. 급락 나오고 다음날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이 나왔는데, 요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 그죠? 계좌 개설을 어떻게 하는지를 카페에다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날짜가 지금 8월 1일 날이거든요. 8월 1일 날 여러분들 설명드렸고,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5만원 벌기 여러분들 하라고 얘기했지, 그죠? 제가 이렇게 뭘 해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100%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상승 하락 얘기 잘 안 하죠. 그냥 어디가 지지 저항선이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자, 8월 1일 날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선물 한번 해볼까 싶어서 개장을 했고, 이제 다음으로 나스닥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좀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차라리 해외 선물이 나왔다. 미국은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라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죠? 3시쯤 올려드렸죠. 8월 1일 날. 제가 이거를 본 거는 당연히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 시장을 분석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분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 요 자리였다,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쯤에서 제가 계좌 개설을 했을 거예요, 아마. 요 자리에서. 전날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고점이 왔구나. 고점 상투가 왔다. 이거는요, 굳이 예를 들면은 뭐 악재가 나왔다. 그때 나왔던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지, 그죠? 저는 그런 뉴스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그런 뉴스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뉴스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차트만 보고 분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항상 우리한테 오는 정보는요 한 타임 늦어요. 그럼 엊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죠? 엊그제 같은 경우에 엊그제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주간장 끝나자마자 한 방에 300포인트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시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시 40분에 마감이 되는데요, 3시 40분부터 해서 4시 사이에 약 10분 만에 300포인트가 올라간 날이 있어요. 미국 선물이, 그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요 날이지, 요 날, 그죠? 네. 요 날입니까? 전날입니까? 요 날이네, 그죠? 1시간 만에 여기 25,950에서요. 한 방에 그냥 26,250까지 그냥 쳐올려버렸습니다, 이게 10분 만에 걸렸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시간은 보면 4시 정각이지, 그죠? 3시 한 50분부터 해가지고 약 10분 정도 만에 순식간에 300포인트가 올라간 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내리는 것처럼 봐드리면 다시 계속 올라갔지. 이날 또 원행이 됐지,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도 야간장 잘 매일 보긴 하지만은 보는 시간은 10분에서 30분 내외고 수익 나면 끝이다, 그죠? 이날도 야간장 계속 수익 냈지요. 수익 내고 나서 왜 이렇게 미국이 올라가는 거지? 왜 올라가는 거야? 대체 이유가 없는데? 1분 분석을 해봐도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1분 분석을 해봐도 얘는 이걸 돌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날, 그죠? 어제였지, 그죠? 엊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전날이었지, 목요일이지, 그죠?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도 이걸 중요한 건 한 방에 이렇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냥 매물이 없다시피 올라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 초점에서 보면은, 초점이 여기 25,660이었지, 그죠? 60에서 순식간에
26,600까지 50포인트 모자라게 1000포인트 올랐습니다. 이틀 반맞을 만에, 그죠? 주간장이 올란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나라 주간장이니까 미국으로 보면은 야간장에 지금 올랐는 거예요. 그죠? 미국 야간장에 지금 100포인트, 200포인트, 300포인트씩 올라간 거예요, 지금요. 미국 놈들 잠자고 있는데, 그죠? 야간 선물이 미친 듯이 미국 선물이 올라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 그죠? 아, 이게 올라간 이유가 결국은 미중 무역회담, 뉴스를 검색을 다 해봤거든요. 없어요, 내용이. 방송도 다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아, 몰라요, 지네들도요. 그런데 한 6시쯤 돼서 보니까 이제 뉴스 하나를 검색을 했죠. 미국이 이제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는데 중국이 그래 나 우리 너가 좀 봐줄 테니까 우리 협상하자.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9월달에 우리 협상하자. 이게 다예요, 그냥. 그 뉴스 하나만으로 주가는 이날도 급등을 했고 어제도 급등을 했지, 그죠? 급등을 하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윗골이 엄청나게 달고 떨어졌습니다. 윗골이 엄청나게 달고 떨어졌어요. 조정이 시작되었지,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국 선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날, 이날 저도 사실은 재미삼아서 26,000에다가 베팅을 했다가 손실을 봤어요. 26,000에다가 26,000, 그러니까 그냥 걸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아버렸는 거지, 그죠? 그 체결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가만히 두고 있다가 저도 손실 봤어요. 이거 씨발 뭐야, 지각해봐야지 다시 내려오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생애 처음으로 매매했던 자리가 이 자리에서 한 매매를 해가지고 몇십만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이 자리에서 개설하자마자 몇십만원 먹고 팔았더니만 이게 몇십만원짜리가 아니라 이 1000만원짜리였네, 그죠? 한 계약으로 1000만원짜리였어요, 이게요. 예, 한 계약으로 800만원 가지고 1250만원 벌 수 있는 기회였어요, 3일 만에, 그죠? 근데 이걸 몇십만원 먹고 팔았죠. 그러고 나서 엊그제 이날 한번 장중에 잠깐 들어갔다가 소식 보고요. 그리고 어제 친구 만나러 새벽 오후 장 끝나자마자 끝나기 직전에 친구가 놀러와서 25,000, 26,500과 26,550. 근데 곧 제가 보고 있을 때 수치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요. 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26,4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할 때 이게 설마 오겠어? 하고 걸어놨죠. 그런데 친구하고 신나게 놀고 있는 와중에, 수다 떨고 놀고 있는 와중에 체결 문자가 오는 거라. 뭐지? 이러고 보고 있다가 그 위에 그러는 게 또 체결되는 거예요. 줬던 건가? 왜 하면 제가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차트를 꺼내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봤다는 거지, 그죠? 지켜보니까 25,000, 26,559 한 10분 정도 지켜봤거든요. 스마트폰으로요. 호가만 뚝 지켜보고 차트 한번 뚝 뚫어보니까 25,500, 26,500을 돌파는 550을 돌파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싶어서 혹시나 몰라서 또 26,000, 25,600이지, 그죠? 25,600에다가 26,600이네, 그죠? 되게 헷갈려요. 수치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니까요. 25,000대 있다가 26,000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26,600의 한 틱 모자란 26,599에다가 제가 10개를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하고 딩가딩가 놀았지, 그죠? 왜냐면 26,600이 체결 안 됐잖아요. 체결돼서 문자 왔으면 저도 좀 심각하게 생각했을 텐데, 문자가 안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려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26,550이 체결될 때 26,400에다 걸어놨거든요. 환매를. 매도 쳐놓은 것을 환매를 걸어놨어요. 제가 어제 밤에 좀 밤을 새벽 2시까지입니까? 3시까지입니까? 샜는데, 그 자리를 제가 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11시쯤에 왔거든요. 오고 나니까 요거지, 그죠? 요거, 그죠? 제가 매도 친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였고, 내가 오기 전에 이만큼 떨어졌어요. 고점에서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26,400까지, 그죠? 떨어졌다가, 내가 오니까, 이 시간이 여기거든요. 내가 딱 오니까 어떻습니까? 11시 10분이지, 그죠? 제가 딱 오니까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내 본전 단가는 이쯤 되겠지, 그죠? 25,000, 26,500,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왜 여기서 7개 잡고 여기서 2개를 잡았으니까 평균 단가가 22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본전이 뛰고 오는 거예요.
뭐지 싶은 거라. 아, 씨, 조금만 일찍 왔으면 여기서 팔 수 있었는데, 여기서 팔았으면 3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건데, 조금 늦게 와, 본전인 거라. 본전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장을 지켜보는데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더라고. 이 자리에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냥요. 이 자리에서 팔고 나니까 불과 몇 분 뒤에 뭡니까? 약 10분 만에 200%가 빠져버렸어요, 지금요. 여기서 잡았던 거 들고 있었으면 그냥 바로 200만원 먹는 거죠, 그냥. 200만 안 되나? 저도 이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어요. 몇 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틱당, 마이크로는 한 틱당 500원입니다. 미니는 한 틱당 5,000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500원짜리 마이크로를 잡을 경우에 10개를 잡으면 한 틱에 5,000원이라는 얘기죠. 20개 잡으면 한 틱에 만원이라는 얘기죠. 10개 정도를 잡았으니까, 100틱에 50만원, 200틱에 100만원이네. 그러면 여기 잡았던 게 제가 안 팔고 놔뒀으면은 한 110만원 정도 수익 났겠다. 그죠? 얼마 안 잡았거든요. 800만원씩 잡았습니다. 110만원 정도 수익 났겠다. 그죠?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추천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26,342지. 그죠? 예, 26,342 추천을 했는데 더 떨어져요. 예, 더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요. 더 떨어지더니만 26,300을 깨지 않고 정확하게 22,299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기를 저는 50에서 60 사이에 팔았어요. 워낙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저도 정확한 가격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툭 튀길래 팔아버렸어요. 그냥요. 잡았는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6,342다. 그죠?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죠. 정확하게 잡는 자리를. 제가 얼마에 잡는다는 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정확하게, 그죠? 수치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반 더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26,300을 지지하길래 여기서 한 개를 더 추가했어요, 이게. 하나 잡고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근데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돈은 안 됩니다. 그냥 저도 이 미국 선물을 매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모의 투자 외에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삥 치면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추가했더니만, 이건 올라가는 거 싶더라고, 느낌이. 딱 느낌이요. 느낌이 그냥 100포인트는 올라갈 것 같은 거라. 여기서 예를 들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제 기법 잘 알지, 그죠? 여기서 어디까지 반등해 주는지를, 그죠? 근데 저도 모르게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죠. 5분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예, 봉 하나가 5분이니까 5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10분 정도, 10분 안 되지만 5분에서 7분 사이입니다, 그죠? 5에서 7분, 시간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5에서 7분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툭 튀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냥. 팔고 나니까 장대 양분 계속 나왔고, 꺾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고. 그래서 요놈 가만히 분석을 해본다고 제가 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다른 분들은 못 보지만 이제 시크릿 카페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미국장 실전 기법.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한 1시간짜리 강의를 간만에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자, 올려드리면서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제 잡아야 했더니 요 자리였지. 그죠? 이 자리를 여기였습니다. 요 자리에서. 자, 이 자리가 새벽 1시 정도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내가 어디서 내려가는지를 설명하면서 실제로 제가 잡아가지고 매매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그죠?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제가 어제 잡았다가 녹화를 끝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은 여기까지, 그죠? 약 100포인트 떨어졌지, 그죠? 100포인트, 90포인트 떨어졌다가 다시 한 50포인트 올랐다가 또 100포인트 떨어졌다가 또 다시 10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또 100포인트 떨어졌다가 또 50포인트 올라서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죠? 자, 미국장은 대충 이렇게 마감되고, 제가 잡았던 자리, 잡았던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자,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야간 시장입니다. 야간 시장은 어제요, 무려 260을 돌파했습니다. 그죠? 260 돌파. 260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볼까요? 자, 260.8에 제가 저항했다고 했지, 그죠? 260.8.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추세 돌파, 추세 돌파지, 그죠? 근데 259.45. 장중에는 돌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중에는 252.65까지 올랐네, 그죠? 자, 4호를 조금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4호에서 6호까지 갔지만 결국 1호에 마감했어요. 근데 4호에 조금 돌파했으니까 뭡니까? 위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죠? 다음 자리는 260.8이다, 그죠? 야간장이 얼마 나왔습니까? 260.3까지 나왔지, 그죠? 그럼 월요일 날은 조금 애매해지지, 그죠?
자, 일단 갭 상승이 나와서 259.45를 위에서 출발한다면 260.8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발하기 떨어서 이거 45 아래에서 출발한다면 여기까지 오든가 이거를 돌파해줘 여기까지 가든가. 근데 추세가 지금 그동안은 바닥에서 살살 기고 있다가 금요일 하루 만에 되게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현물도 많이 급등을 하고요. 그러니까 날 잡았는 거죠. 흔히 말하면 그죠. 외국인들이 날 잡아서 지금 현선물 코스닥 다 올렸습니다. 그냥 지금 이런 본 같은 경우에는 이 나오게 되면요 충격이 커요. 특히 옵션 하시는 분들 충격이 크지 그죠. 하방 보는 사람은 반토막이 날 거고요. 상방 보는 사람은 300%씩 수익 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자리가 뭡니까? 전 저점으로 보면은 전 고점에서 살짝 돌파했는 자리고 추세선은 양쪽 다 돌파를 해버렸어 이제. 이 추세선 사라진다 그죠. 이 추세선 사라지고 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놔둬 볼게요. 그럼 위로 온다면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 그러면 가두리 치다가 이 자리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두리 치다가 이 자리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바로 257.5다 그죠. 요 자리가 지금 이 중간에 몸통이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상승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257.5가 큰 저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중에. 자 그럼 이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어디까지? 자 여보세요. 요 빨간색 요 기준으로 그죠. 257.5 기준으로 밑에 몸통과 위에 몸통이 동일하지 그죠. 예, 밑에 몸통과 위에 몸통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자리가 지금 259.45입니다. 지금 요게 기법상으로 수평선 기법이 그죠. 자 수평선 기법의 원칙인데요. 자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월요일 어떻습니까? 월요일은 257.5를 깨면은 이 상승은 하루짜리인 거예요. 그냥 다시 내려옵니다. 그냥 그리고 이거 이상 돌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물에서는 이거 이상 돌파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몸통을 깨지 않고 위에서 논다면은 이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최종 자리는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러면 2번이 뭡니까? 2번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7월부터 시작됐지 그죠. 9월물은 7월부터입니다 그죠. 6월물부터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6월물 만기가 대충은 모르겠는데 6월 한 15일 전후겠지 그죠. 6월 15일 전후 하나 따져보자고요. 이번 물을 대충 한 예상해 보는 거지 그죠. 자 6월 이쪽이네 그죠. 자 이 만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자리까지 보는 겁니다 그죠. 이 만기에서 요날부터 해가지고 요날부터 그죠. 자 요날부터 해서 요날 이후에 최고점 이전에 최저점 여기지 그죠. 그럼 보세요. 6월 만기가 요 지점이란 말이지 그죠. 요 지점 현재 자리가 요 지점입니다 그죠. 자 이때부터 메이저들은 콜이든 풋이든 옵션은 필요가 없고 선물만 보는 겁니다. 자 이 자리 지금 나왔던 이 자리죠. 이 자리 그죠. 자 이 자리와 현재 이 자리의 동안 선물을 외국인들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지 그죠. 근데 메이저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기관도 있고 기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외국인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평균을 봐야 된다 그죠. 평균이 어디입니까? 이쯤 되지 그죠. 이쯤 됩니다 그죠. 자 상승과 하락에 곧 평균이 이쯤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주가가 올려놨다가 매지가 올려놨다가 또 두들겨 맞다가 다시 또 올려놨다가 여기서 폭락이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 평균을 보면은 대충 이쯤 되겠다 그죠. 예. 수익 날라고 사고 팔고는 하지만은 이제 만기란 말이죠. 9월 만기. 9월 만기면 어떻습니까? 평균 단가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얘네들이 더 떨어지기 여기서 매집도 했을 거고 그죠. 여기서는 물량 청산도 했을 거고 청산도 하고 매집도 하고 막 이런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평균을 보자고 평균을. 자 고점과 저점의 평균을 보니까 이쯤 된다 그죠. 그럼 264 정도가 평균이 됩니다. 그럼 이 평균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계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다만 뭡니까? 평균이 오면은 아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는 거 맞지 그죠. 개인이든 외국이든 기관이든 평균이 오면은 아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번 물이 3개월간의 9월물이란 말이지 그죠. 그럼 뭡니까? 264.1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 뭡니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익 낳는 사람들도 청산할 수 있고 손실 낳는 사람도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평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물의 만기는 대략 이쯤에서는 마감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하필이면 또 장이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다? 올라오면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일단 다 삭제를 해버릴게요. 자, 삭제를 하고.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자리가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 그죠? 요 구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오면은 여기 한 원의 고점이 오면은 아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집니다. 왜? 7월 만기를 기점으로 올라도 갔고 내려도 갔고 올라도 갔고 폭락도 했지만 이 자리에 평균이 오면은 결국에 아쉬운 사람이 없으니까 본전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도 본전이다. 물론 개인들은 몰빵 쳐버리니까 본전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하고요. 매 선물을 한 개씩을 잡았다는 가정하에서 이 자리가 오면은 본전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본전이라 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의미가요. 본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올라올 수 있다면 이제 미국 시장 관계없습니다, 그죠? 미국은 올라갔어요, 이미요. 미국은 어떤 자리냐 그러면요. 미국이 우리나라 차트를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 자리로 치면은 월봉이거든요. 미국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요. 여기. 우리나라는 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지금요. 미국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미국은 여기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했다가 그 이만큼 올려놨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여기쯤에 있어요. 오히려 미국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쯤에 있겠다, 그죠? 여기쯤이죠. 근데 뭐 해석하기 쉬워라 그러면 이쯤이라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미국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오른다는 확신도 못하고요. 또 내린다는 확신도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특징 때문에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만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꼭 그렇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지금 상태가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 딴 건 모르겠고 뉴스 이런 거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봤자 여러분들은 다 늦은 거지, 그죠? 이미 주가 올라놔놓고 올라오고 보니까 미국이 뭐 잘 돼 있더라, 실적이 못하더라. 그럼 뭐 내려놓고 나중에는 실적이 나쁘더라. 이거 아는 거 의미가 없지. 그럼 미리 한번 채워보자고. 자, 이제 2, 4분기 실적이 9월 중순쯤부터 나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중공업, 현대차 이 종목들의 실적이 나온단 말이지, 그죠? 2, 4분기 실적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실적이지, 그죠? 아니지, 6월부터 9월달까지 실적이네. 3, 4분기네, 그죠? 안 좋은 거 여러분도 알죠, 그죠? 안 좋은 거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럼 안 좋은데 얼마 정도가 될 거냐 이거지, 그죠? 근데 사실 2분기도 굉장히 안 좋다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하락을 하는데 실적은 예상외로 괜찮았단 말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12조를 벌다가 같은 분기에 작년에 12조를 벌다가 원래 6조 7조를 벌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야 실적이 반토막이네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전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회사들은 적자가 나는 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6조를 벌었다는 거죠. 제조업의 순수익은요 많아봤자 자기 투자 금액의 뭐 1% 2%밖에 안 돼요. 제조업이라는 그 특징상 마진이 1,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전자 마진 얼마입니까? 50% 남기다가 이제 25% 남기는 거예요.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25만원 수익 낸다는 얘기죠. 엄청난 수익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상보다 안 좋은 거는 맞지만은 생각보다는 좋은 거예요.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버는 거는 여전히 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버렸겠지. 정권사에서 낮춰버리고, 그죠? 실적이 예상치가 낮다는 얘기니까 낮은 것보다는 높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기고 낮은 것보다도 낮으면은 이제 어닝 쇼크가 오겠지, 그죠? 예, 그럼 9월 분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관한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구글링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삼성전자 실적이 어떨지 예상 실적.
그 여러분 생각에 2분기보다 지금이 더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반도체가 더 팔렸습니까? 안 팔렸습니까? 또는 비용을 더 지불했습니까? 안 지불했습니까?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따라서 이 3, 4분기 실적이 달라지고 3, 4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럼 그걸 예측해가지고 그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럼 9월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9월 14일이지, 12일이지, 그죠? 12일 지나면은 추석이 옵니다. 오고 나면 바로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위든 알든 갈 거란 얘기지, 그죠? 그때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쯤요. 그리고 이번 만기 9월 12일이지, 그죠? 13일부터는 추석입니다. 12일 만기 때는 어떻습니까? 요 자리가 오면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자리다. 하나도 없는 자리다. 그러면 오든 말든 관계없어요. 왜냐 그러면 메이저가 여기서 매도 쳐가지고 여기서 수익 실행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아쉬운 사실은 없어요. 이거를 심리감안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해둬야 한다는 얘기죠. 즉 쉽게 말하면 이게 없었어도요. 이날 이렇게 해도 더 떨어진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그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계속 올라간다고. 이때부터 얘기했고, 이때도 얘기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9월 만기이기 때문에요. 자, 이 지점과 이 지점 6월 만기 이후에 9월 만기로 넘어가면서 그 안에 요 텀에서 고점과 저점을 이으면 여기가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평균만큼은 주가가 올라와 줘야지 아쉬운 게 살아야지. 근데 많이 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더 떨어지면 이 자리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누군가는 한쪽이 크게 다치는 거지, 그죠? 누군가 한쪽은 크게 다치는 거예요. 얘들도 메이저란 얘기죠. 메이저인데 크게 다치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물질을 해서라도 그렇게 올라가서 한 번은, 그죠? 비슷한 자리를 보여주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쉬운 게 사라졌어요. 그죠? 여기와 여기는 얼마 차이입니까? 이제 약 4포인트 차이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포인트 물려있다가 손실이 4포인트로 줄었어요. 그럼 4포인트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던지겠습니까? 본전까지 버티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던지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건 어떻습니까? 자율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장이 좋으면 올라오고 시장이 나쁘면 못 올라오는 거라. 아쉬운 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그죠? 자, 아쉬운 게 사라졌습니다. 아쉬운 게 사라졌다. 지금부터는 뭡니까? 만기 때까지는 최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고, 여기까지 못 올라오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못 올라오더라도 지금은 아쉬운 게 사라졌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 시장도 대충 감이 잡히시지, 그죠? 방향만 생각해 두세요, 방향만.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그냥 대충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이런 계산을 할 줄 알고 분석을 할 줄 안다면은 최소한으로 거꾸로 매매해가지고 박살나는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이번 달에도 다행히 근데 이 야간장에도 본 게 있는데 주간장에 왜 이게 연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도 잘못됐지, 그죠? 30만원 번 적이 없어요, 제가요. 10만원 번 적이 있어도. 보면은 좀 계좌가 지 맘대로긴 한데, 제가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쁘게 플러스 시켰다, 그죠? 어차피 계좌가 바뀌었고, 이제 옵션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많이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일지 보면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매매 이렇게 안 했나? 가만 생각하니까 하루에 10분밖에 안 했지, 그죠? 예, 매매를 되게 안 했던 건 맞아요. 매매를 되게 안 한 건 맞지만,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수익을 났다, 그죠? 주간장 기준으로 하루 손실 난 적 있지, 그죠? 얼마 전에 12만원. 야간에서 12만원 벌었잖아. 12만원 벌어 복구해버렸잖아요, 그죠? 어쨌든 주간장 기준으로 하루 손실 넣는 것 외에는 이 계좌 말고도 그 전 계좌도, 그죠? 2천만원짜리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월달까지 한 2달 동안, 그죠? 한 달 반 이상을 손실 없이 마무리했고, 주간장 기준으로는 하루 손실이었다, 그죠? 야간장 기준으로는 풀 수익이었고, 야간장은 제가 거의 뭐 1년에 매매하면은 손실 보는 경우가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간장은 그래도 손해보는 경우가 1년에 한 10번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꼴은 있어요.
근데 야간에서 복구를 해버리니까 그냥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티는 잘 안 나지만은, 뭐 어쨌든, 야간장은 제가 올해는 딱 한 번 손실 났는 것 같아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제 기억나는 건 한 번 있어요. 기억나는 건 딱 한 번. 왜 손실 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4월달인가 3월달쯤 기억나는데, 그대로는 기억이 안 나요. 있긴 있겠죠. 몇만 원 정도, 몇천 원 정도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기억을 잘 안 하니까. 그래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주간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손실 나는데, 뭐 워낙 뭐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번 것도 없는데 날릴 게 어디 있어요. 뭐 하루에 100만 원 벌어야지 10만 원 날리지. 하루에 버는 게 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돈 날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뭐 10만 원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 벌고 말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그냥 벌 수 있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200만 원 벌면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알바비로 치면은 시간당 10만원, 시간당 100만원 치지, 그죠? 10분에 10만원이니까. 근데 제가 뭐 1시간 이렇게 매매하지는 않으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안 되겠지만은, 뭐 어쨌든, 8월달 무사히 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기쁘고, 9월달도 여러분들 다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자, 지금 얘기했다시피 미국 선물이 한 자리가 옵니다, 그죠? 제가 항상 적게 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적게 벌어라, 적게 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 말 절대 안 하고요. 여기도 제가 올려드렸지만은, 사실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요. 800만원만 투자해도 1200만원 벌었고, 이거 한 5천만원 질렀으면은 1억 벌었지, 그죠? 한 6, 7천만원 벌었지, 그죠? 이런 자리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못 버텨요. 왜? 얘가 만약에 잡아서 야간에 못 팔면은 저는 편하게 잘 수 있어요. ELW 할 때는 그랬거든요. ELW 할 때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씩 매매를 오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소액을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야간에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현물도 못 팔아요, 야간에는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라. 봐봤자 소만 쓰리고. 그런데 선물 옵션은 야간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티지를 못해요. 얘를 사놔놓으면 잠을 못 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아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속이 편하다는 얘기지, 그죠? 속이 편합니다. 괜히 잡아놓고 막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솔직히. 자, 어쨌든, 매매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예, 매매는 끝이 났고, 또, 대충 다음 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드린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시크릿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면은, 옛날처럼 또다시 연구소는 제가 글을 올리기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강의하시는 분한테 제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제 매매할 시간도 없어요. 그분들 막 글 올려드리고 그다음 기법을 시간별로 계속 올려드리다 보면은 여러분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요. 노닥거릴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해가지고 9월달까지 지금 8월 이제 9월이네, 그죠? 내일이면 9월이다, 그죠? 여기까지 한 달 반 정도 동안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지냈는데, 어쨌든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들하고 만날 시간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9월달도 건승하시고, 내년까지 문제없이 쭉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